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건강에 좋은 음식만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브로콜리도 꼬박꼬박 드시고, 뼈도 오래 끓여서 드시고, 콜라겐 영양제도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슬그머니 올라가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혹시 최근에 식단을 바꾸셨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분은 아니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먹었는데요 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건강하게 먹는데 왜 신장 수치가 올라가지? 그런데 이분 식사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범인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신장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범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누가 신장을 망가뜨렸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 하나만 알아두세요. 대한신장학회에서 202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중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6.3%입니다. 16명 중 1명꼴이에요. 더 놀라운 건 7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숫자가 25%까지 치솟는다는 겁니다. 어르신 4분 중 1분이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17만 명이었던 만성 콩팥병 환자 수가 2024년에는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이 숫자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식탁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과 반대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의료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나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신장은 우리 등 쪽에 주먹만 하게 자리 잡은 2개의 작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하루에 무려 혈액 150리터를 걸러냅니다. 부엌 싱크대에 한가득 물이 뚝뚝 차오르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 양을 하루도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있는데 양쪽 신장 합쳐서 대략 200만 개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우리 혈액 속 노폐물만 골라내는 정밀 필터 역할을 합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랑 비슷하죠. 깨끗한 물만 통과시키고 불순물은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무섭게 조용한 기관이에요. 망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발이 좀 붓기도 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신장병을 침묵의 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 중에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겨우 1.3%에서 6.3%라고 합니다. 당뇨는 69%, 고혈압은 45%가 자기 병을 안다고 하는데 신장병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훨씬 많아요. 자, 이런 신장에 우리가 모르게 부담을 주는 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에 좋다는 음식과 조합에서 나오는 범인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범인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범인은 아마 여러분 중에 드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고기들이죠.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신 이복순 어르신 71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음식 솜씨가 좋으시고 가족 건강을 늘 신경 쓰셨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시면서 아침마다 간편하게 브로콜리를 소시지와 함께 볶아서 드셨어요. 채소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딱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 습관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예전보다 올라와 있었어요.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얼마나 잘 걸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복순 어르신의 식사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고 매일 아침 드시던 소시지 볶음이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는
색을 유지하고 오래 보관하려고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을 넣습니다. 이 무기인이 문제입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장에서 겨우 30%에서 42% 정도만 흡수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 쓰이는 무기인산염은 장에서 흡수율이 무려 82%에서 91%에 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인이라도 자연에서 오는 건 천천히 자전거를 타듯 들어오는데 가공식품의 무기인은 급행열차처럼 바로 혈액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신장이 이 갑작스러운 인의 폭탄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낮아진 분들은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에 브로콜리에 칼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브로콜리 100g에는 칼륨이 약 300mg 들어있습니다. 칼륨과 인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이 한꺼번에 두 가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물을 갑자기 세게 틀면 관이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신장도 한꺼번에 이 미네랄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복순 어르신은 소시지 대신 달걀이나 두부, 흰살 생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계속 드시되 반드시 펄펄 끓는 물에 2분 반에서 3분 삶고 그 물은 버리셨습니다.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3개월 후 검진해서 크레아티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소시지가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브로콜리를 소시지, 햄, 베이컨과 함께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주는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로 넘어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음식이 있죠. 뼈 국물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살고 계신 박명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7세 여성분이고 손수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남편분 체력이 떨어지면서부터 시장에서 뼈를 사다가 몇 시간씩 푹 곤진한 국물을 끓여드리셨어요. 그 국물에 브로콜리를 수북이 넣어서 주셨습니다. 콜라겐도 풍부하고 채소도 풍부하니 이보다 좋은 음식이 어디 있느냐고 믿으셨죠. 그 식사가 1년 반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남편분 검진에서 혈액 속인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수치는 다 괜찮은데 왜 입만 올라갔을까? 의사 선생님이 식사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뼈 국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뼈를 오래 끓이면 뼈 속에 있던 인이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끓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국물 속인 농도가 높아집니다. 진한 사골국이 왜 하얗게 뿌옇게 되는지 아시죠? 그 뽀얀 국물 안에 인이 잔뜩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박명순 어르신은 내 사랑으로 차린 밥상이 오히려 독이 됐다니 하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뼈를 완전히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끓이는 시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예전에 4시간씩 끓이셨다면 이제는 20분에서 30분만 끓이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은 양만 드시면 인 섭취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뼈 국물 대신 다시마 국물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마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은 적고 글루탐산이라는 자연 감칠맛 성분이 풍부합니다. 음식 맛은 비슷하게 낼 수 있으면서 신장에는 훨씬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박명순 어르신 남편분은 이 식사법을 바꾸고 나서 다음 검진에서 인 수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많이 안도하셨다고 하더군요. 자,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하실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고구마와 브로콜리의 동반 등장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잘못된 음식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드시면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한 끼에 동시에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80mg에서 530mg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브로콜리 100g에 칼륨 300mg이 더해지면 한 끼에 700mg을 훌쩍 넘는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신장 기능이 완벽한 분들은 이 정도 칼륨은 가뿐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4명에 1명은 이미 만성 콩팥병 단계에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정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천천히 조금씩 통과시키면 필터가 잘 버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게 틀면 필터에 무리가 가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보다 여러 끼에 나눠서 들어오는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점심에 고구마 드셨다면 저녁에 브로콜리 드세요. 아침에 브로콜리 드셨다면 저녁 고구마는 잠깐 미루세요. 이 작은 조정 하나로 신장에 가는 칼륨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잠깐,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위의 세 가지 용의자보다 더 교묘한 네 번째 공범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탄력이나 관절 건강을 위해 드시는 바로 그것, 콜라겐 보충제입니다. 잠깐요. 콜라겐이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은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혈액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쌓입니다. 마치 이미 막혀가는 정수기에 물을 더 세게 틀어버리는 격입니다. 특히 요즘 잘게 분해된 가수분해 콜라겐 제품들은 흡수가 빠릅니다. 흡수가 빠르다는 건 신장으로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콜라겐 분해 과정에서 요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콜라겐 보충제 속 다른 성분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로콜리에 콜라겐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브로콜리의 칼륨에 콜라겐에서 나오는 단백질 노폐물까지 더해집니다. 신장이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최계순 어르신, 74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수년 전부터 콜라겐 영양제를 꾸준히 드셨고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도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오르고 있었고 전 단계 고칼륨 혈증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식사 내역과 보충제 목록을 확인하고 나서야 원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계순 어르신은 콜라겐이 건강에 좋은 건 줄만 알았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콜라겐 보충제를 중단하고 브로콜리 조리법을 바꾸셨습니다. 수개월 후 검진에서 수치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분들은 콜라겐 보충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70대 이상 4분 중 1분에 해당하는 만성 콩팥병 단계이거나 경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4가지 공범들을 다시 봅니다. 첫 번째, 가공육과 브로콜리의 조합. 두 번째, 오래 끓인 뼈 국물과 브로콜리의 조합. 세 번째,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한 끼에 함께 드시는 것. 네 번째, 콜라겐 보충제. 이 4가지가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진 분들에게는 조용한 부담을 쌓는 공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브로콜리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브로콜리 속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염증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연구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이 설포라판이 20배에서 100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즉, 브로콜리는 제대로 조리하고 제대로 조합하면 오히려 신장을 도와주는 채소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범인을 잡았으니 이제 어떻게 신장을 지키면서 브로콜리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 조리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신장에 주는 칼륨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2분 반에서 3분 삶으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칼륨 함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삶은 물을 절대 음식에 다시 쓰지 마세요. 그 물 안에 신장이 부담스러워하는 칼륨이 녹아 있습니다. 아까운 것 같아도 버려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어떨까요? 전자레인지로 그냥 가열하는 것은 칼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에 삶고 물을 버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브로콜리를 삶으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 일부는 물에 녹아 나갑니다. 그런데 신장 보호에 가장 중요한 설포라판은 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적절한 시간 삶으면 설포라판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물에 녹는 칼륨은 빠지되 신장을 보호하는 설포라판은 살아남는 겁니다. 삶기 싫으면 차라리 살짝 찌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루에 드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끼에 브로콜리 40g에서 55g, 송이로 치면 작은 것 서너 개 정도면 됩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상적인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함께 드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좋은 파트너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에서 겔처럼 뭉쳐서 브로콜리의 칼륨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급행열차처럼 달려들던 칼륨이 좀 더 여유롭게 완행열차 속도로 들어오도록 조절해 주는 거예요.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처리하기 수월해집니다. 사과 속에 있는 쿠에르시트린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신장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 후 사과 4분의 1조각, 이것만으로도 브로콜리 식사가 신장에 훨씬 부드러운 식사가 됩니다.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펙틴과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 좋은 파트너는 양파입니다.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사구체에 가는 압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퀘르세틴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각각보다 더 강한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두 성분이 만나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고 거기에 삶은 브로콜리를 넣으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재료도 집에 다 있는 것들이고 특별히 비싼 것도 없습니다. 이 요리 하나가 신장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레몬즙입니다. 레몬에 있는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중탄산이온으로 바뀌면서 혈액의 산도를 중성에 가깝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기 쉬운데 레몬이 이 균형을 잡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또 구연산은 소변 속 칼슘이 결정화되어 신장 결석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위에 레몬즙을 몇 방울 뿌리는 것만으로 맛도 상큼해지고 신장에도 이롭습니다. 시중에 파는 레몬즙 제품을 냉장고에 하나 넣어두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요즘 오후가 되면 발이 좀 부어 있는 것 같다. 저녁에 유독 발가락이 뻐근하다.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2분이 지나도 거품이 안 사라진다. 이런 분 계신가요?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약간 부어 보인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원 때 담당 선생님께 꼭 말씀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반드시 신장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검사 한 번으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신장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면 신장이 대체로 잘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60 아래로 내려가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30 아래면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고 2단계에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크레아티닌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번에는 장 보실 때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릴게요. 마트에 가셨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공육 제품 뒷면을 보시면 원재료 및 함량란에 인산이라는 글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인산이 들어있는 가공육은 피하시거나 먹는 날을 줄이세요. 통조림 제품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고르실 때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진한 녹색인 것을 고르세요.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영양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줄기 부분도 잘 활용하세요. 줄기에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실 수 있도록 작은 솔로 깨끗이 닦아 냉장 보관해 두시면 식사 후 하나씩 드시기 편합니다. 레몬즙은 시판 제품 하나만 냉장고에 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장보기 없이 레몬즙을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식사를 꾸리면 좋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 식사입니다.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습관입니다. 그 다음 아침 밥상에는 브로콜리를 넣되 반드시 끓는 물에 삶고 그 물은 버린 브로콜리를 올려두세요. 달걀이나 두부를 함께 드시고 소시지나 햄은 오늘만큼은 내려두세요. 식사 후에는 사과 4분의 1쪽이나 절반 쪽을 껍질째 드세요. 점심입니다. 고구마가 드시고 싶으신 날이라면 그날 저녁은 브로콜리를 빼세요. 두 가지 다 드시고 싶다면 아침에 브로콜리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고구마를 드시는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세요. 저녁입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한 접시 만들어 보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으로 간을 하세요. 뜨거운 다시마 국물도 한 대접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따뜻하고 담백한 한 끼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는데 특별히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재료비가 기껏해야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비용 대비 효과 좋은 신장 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만큼 얼마나 자주 신장 상태를 확인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장은 말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뇌는 두통으로 알려주고,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알려주고, 위장은 아프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장은 68%가 망가진 다음에야 겨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요즘은 동네 의원에서도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두 숫자가 내 신장의 성적표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은 충분히 드세요.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려면 적당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수께끼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드셨는데 왜 신장 수치가 올라갈까? 범인은 조합이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낸 공범들입니다. 첫째, 가공육과 브로콜리. 가공육의 무기인산염은 흡수율이 82%에서 91%로 천연인의 2배가 넘습니다. 브로콜리의 칼륨과 더해지면 신장이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오래 끓인 뼈 국물과 브로콜리. 진한 국물일수록 인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끓이는 시간을 줄이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셋째,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한 끼에 함께 칼륨이 한꺼번에 700mg을 넘을 수 있습니다. 먹는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콜라겐 보충제. 신장 기능이 낮아진 분들은 단백질 노폐물 부담이 추가됩니다.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 알게 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신장학회 2026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4분 중 1분이 만성 콩팥병 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가족분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끓는 물에 2분 반에서 3분 삶고 그 물을 버리는 것, 이 하나만 지키셔도 칼륨 부담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사과, 양파, 레몬즙을 함께 활용하시면 브로콜리가 오히려 신장을 돕는 채소가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세요. 아끼는 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그분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브로콜리는 제대로 삶아서 드세요. 가공육은 줄이세요. 뼈 국물은 오래 끓이지 마세요. 고구마와 브로콜리는 같은 끼에 먹지 마세요. 콜라겐 보충제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 150리터를 하루도 빠짐없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 신장에 오늘 이 지식 하나를 선물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보여드리세요. 공유 하나가 그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브로콜리 삶을 때 그 물을 버리는 작은 습관 하나로 신장이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함께 들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내용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같은 방법으로 먹으면 되나요? 네, 냉동 브로콜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끓는 물에 2분 반에서 3분 삶고 그 물은 버리세요. 냉동 상태에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칼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삶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브로콜리를 매일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식재료를 많이 먹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시는 날에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브로콜리 줄기 부분은 버려야 하나요? 전혀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줄기에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꽃봉오리와 똑같이 삶고 물 버리고 함께 드세요. 오히려 줄기가 식감이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브로콜리를 먹어도 되나요? 브로콜리에 있는 비타민 K가 일부 혈액 희석제, 예를 들면 와파린 같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과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드신다고 직접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매일 대량으로 드시거나 식단을 크게 바꾸실 때는 담당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단체 급식이나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식할 때는 조리 방법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먹어야 할 음식이 나왔을 때 평소보다 적게 드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드실 때 좋은 방법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마세요. 대부분만 지켜도 충분히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권태석 어르신 76세 남성분입니다. 퇴직 후에 텃밭을 일구시면서 스스로 기른 채소로 건강하게 드시려고 애쓰셨어요. 손수 기른 브로콜리, 고구마, 뭐든 풍성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텃밭에서 기르면 신선하고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 쉽죠. 브로콜리와 고구마를 같은 날 한꺼번에 듬뿍 드시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손이 저릿하고 발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드셔서 병원에 가셨더니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경계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전도도 같이 찍었는데 다행히 심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식사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 칼륨이 많은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태석 어르신은 텃밭 채소를 버리기가 아깝다고 하셨지만 냉동 보관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브로콜리는 삶아서 물 버린 다음에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 꺼내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고구마도 한꺼번에 먹지 않고 매일 조금씩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손수 기른 음식이라는 것과 그 음식을 잘 먹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좋은 재료를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열심히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빈틈을 채워드렸으면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야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우리 지식한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 식탁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해 매일 먹으면 좋은 채소 5가지와 그 올바른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우리 신장, 우리 모두 함께 지킵시다. 오늘도 건강하세요.